안녕하세요. 싱코아이즈를 활용한 기술사 학습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기술사 시험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총 84종의 기술사 시험이 있고 그 중에서 도시계획 기술사는 1977년부터 시행된 시험으로 472명이 합격을 하고 6%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도시 문제와 현상들을 총망라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공간정책, 스마트시티, 3기 신도시, 국가균형 발전, 이에 대비해서 국가는 올해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에 앞서 세종 신도시와 같은 행정 수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 3기 신도시, 이와 같은 도시계획과 국토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합격한 도시계획 기술사 시험 문제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빙랩, 그리고 3기 신도시, 저성장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계획, 공간계획,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수원화성에 대한 도시계획적 의의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이와 같은 답안지에 논술은 2-3페이지 정도, 용어는 1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대비해서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될 것은 자료 수집 단계인데요. 정책 자료, 연구 논문, 법과 같은 그런 자료들이 수집 대상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보도 자료들, 정책 자료들, 매일매일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고 그 내용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연구 논문들이 있고요. 이와 같은 연구 논문들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숙지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야 합니다. 학회 정보지인데요. 학회 정보지도 매월 해외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슈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을 정보지 형태로 이렇게 발간이 됩니다. 법 또한 다양한 분야의 관련 법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법에 대한 내용도 제정된 것들, 개정된 것들 이런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보와 자료 수집이 끝나고 나면 이를 정리해서 내용을 습득을 해야 나중에 저의 의견을 기술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료 정리의 첫 번째 단계로 나만의 학습 마인드맵 만들기, 먼저 맵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분류 구조화해서 내용을 링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암기가 필요한데요. 맵 스타일은 저의 기술사 맵은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싱코아이즈의 가장 큰 장점은 가지를 원하는 만큼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크기가 예를 들어서 A4라든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디자인 맵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체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자료를 링크를 해도 버퍼링이 생긴다든지와 같은 그런 시스템의 가벼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메인 맵을 만들고 나면 여기에 앞서 보셨던 그러한 자료들을 링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노트에 필기를 하듯이 어떤 강조라든지 또는 구조화, 그룹핑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저는 테두리라고 하는 기능을 많이 썼습니다. 테두리 기능을 쓰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테두리를 입혀서 색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도형의 색도
한 번 더 봐야 할 내용이라든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내용 같은 경우에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맵이 만들어지면 각각의 수집된 자료들을 법규부터 논문, 그리고 비교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서브노트 만들기 과정입니다. 먼저 법의 이해와 정리 부분입니다. 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의 구조가 있는데요. 장, 크게는 장, 그 밑에 조가 있고요. 그리고 법에서 정의하는 내용들, 법에 담고 있는 계획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고 개정된 이유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내용을 습득할 수가 없고 또한 기술할 수도 없습니다. 법규를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스마트 도시법에 대한 법의 구조와 같이 싱크와이즈의 구조를 만들어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계획 및 사업의 내용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내용을 습득하고 암기할 수가 있겠죠. 계획 및 사업의 경우도 가지를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싱크와이즈의 표 기능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표 기능을 이용하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도 표라든지 도형을 활용을 하면 고득점에 더 가까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표를 만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표를 해제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원하는 방식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 및 연구자료인데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계획에서도 디지털 트윈과 같은 그런 공간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버추얼 싱가포르는 버추얼이 실제 보이는 가상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도시와 똑같은 모습의 그런 쌍둥이 사이버 물리 공간을 만듦으로 해서 이를 도시 계획에 활용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버추얼 싱가포르를 먼저 2018년 11월에 있었던 이슈고요.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트윈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습득한 자료는 정리를 해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버추얼 싱가포르의 글의 구조와 같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용에 살을 붙여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정리된 자료가 아닌 정리 중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될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화까지는 분류까지는 했지만 그 내용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버추얼 싱가포르처럼 대표적인 디지털 트윈의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버추얼 싱가포르, 멜버른의 멜버른 3D 시티 모델, 그리고 헬싱키의 3D 플러스 자가 사업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그리고 가지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 분류가 되지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야 비로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고 학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교 분석하기에 활용하는 사례인데요. 매월 발간되는 도시정보지의 주제 내용들을 주제별로 작성을 해서 재구성을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요. 이 키워드를 디자인만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디자인을 살짝 바꿔보면 이와 같이 도형의 크기로 올해 이슈가 되는 키워드라든지 어떤 분야의 도시계획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지를 시인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기를 위한 싱크와이즈 만들기 과정인데요. 먼저 자료를 간단하게 스크랩하는 기능입니다. 역시 체계도를 만들고 거기에 주제에 맞게 연구 논문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각종 자료에서 수집한 그런 자료들을 간단하게 스크랩할 수 있고요. 또한 암기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활용을 하면 암기를 위한 서브노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혼란스러운 개념에 대한 어떤 비교를 통한 암기 또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되고 메모가 될 수 있고요. 다음은 디자인 스타일을 이용한 어떤 주요 내용의 변화를 보겠는데요.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겪고 있는 현상들인데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조류를 의미하는 뜻으로 1982년에 나이스 비치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사회 현상들,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 구조 문제,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 재생이라든지 도시권의 발전 같은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이상기후라든지 탄소 배출 저감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ICT 융합기술, 이런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을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한 용어 문제라든지 논술 문제, 또는 이것을 활용한 도시계획, 정책, 국토계획 등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자면 암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표로 작성된 모습인데요. 표를 해제를 해서 맵의 디자인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과 사고 구조라고 하나요? 네,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현상들을 모아서 하나의 정의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은 글쓰기 활용 과정입니다. 먼저 기술을 하는, 논술을 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 글쓰기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먼저 개요가 있고요. 주요 내용, 문제점, 발전 방향, 개선 방안, 이런 형태로 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개요에는 개념, 배경 및 목적, 그리고 향후 트렌드 발전 방안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문제점에는 실무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제도상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논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셨던 메가 트렌드를 용어와 논술로 작성한 사례입니다. 용어 같은 경우에 한 페이지에서 1.5배 정도, 1.5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용어를 설명하는 그런 글쓰기를 해야 하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2-3페이지 정도의 본인의 생각까지 담아서 논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용어 문제냐 논술 문제냐에 따라서 글쓰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글쓰기를 할지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술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용어 문제가 나왔을 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키워드는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글 쓴 사람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방향성 또한 정확해야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 분량을 다르게 해서 작성할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같은 문제에 대한 똑같이 용어 문제입니다. 똑같이 용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답안은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포인트로, 다양한 시각으로 글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개요, 주요 내용, 맺은 말로 된 이런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정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글쓰기가 될 수도 있는데, 두 글쓰기 모두 해당 내용의 정확한 키워드와 정확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hinkWise를 활용한 기술사 학습 사례를 보셨는데요. ThinkWise의 어떤 구조화 방식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링크, 그리고 글의 구조라든지 법의 구조와 같이 체계화해서 정리할 수 있는 또는 정리된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기술사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예비 기술사님들의 입문 또는 노하우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